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네구나. 오늘의 주인공이 너네구나. 아유, 이뻐라.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해피예요. 해피. 아유, 진짜 그냥 해피하네, 너는. 네.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그런가, 너 되게 동안이다? 해피해서 그런 거. 이 친구 너무 얌전한데요? 저 얌전해요. 주위에 동물이 없으면 얌전해요. 아, 근데 아이들이 얘네들 말고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 유기견 셋, 그냥 원래 제가 키우던 아이와 그 아이 새끼, 그랬고 총 5마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혹시 사고가 생길까봐 차에 있어요. 아, 오케이. 렉스야, 해피야. 견사 안에서 잠깐 쉬고 있어. 야, 귀여라. 안녕? 뭐 나는 신경도 안 써? 야, 너 너무 귀엽다. 스팟! 아유, 놀아달라고. 얘는 되게 애기 같아 보인다. 얘는 3살, 얘는 7개월이에요. 3살, 7개월. 네. 그러네. 확실히 반응도가 확 올라가네. 오케이. 선생, 승마장의 평화를 지켜주라옹. 먼저 딸 로켓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에 빠진 루비. 엄마한테 그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이리 나와, 빨리. 엄마한테 많이 치대죠? 나 너무 친해요. 약간 우울증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로켓이가 이렇게 했을 때 루비가 하지마. 난 지금 안 할 거야. 이런 걸 표현해주는 엄마면 오히려 지가 안 했을 건데. 아, 그죠. 네. 너무 천사인데 우리 누구.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건 네. 더 커서예요. 로켓이가 지금 7개월이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개춘기가 지나가면 애들끼리 엄마 딸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개들은 동물들은 동성끼리 싸울 확률이 진짜 높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만 딱 신경 써주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얘가 어딘가 좀 숨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숨을 공간 마련해 주세요. 만약에 뭐 캔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좀 펜스 같은 거 쳐줘서 로켓이 못 나가게 해준다거나. 다행히 뛰어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긴 합니다. 아, 진짜 얘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강아지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 오프리시, 뛰어놀기. 역시 불쌍하죠. 일단. 애들이 노는 모습을 얘네들이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조금 맞아요. 미안하죠. 얘네는 그냥 행복해고 그죠. 얘는 만성 스트레스가 좀 보인다는 맞아요. 거죠. 렉스와 해피는 공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개들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불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든데 다음 주에 하와이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다. 어떨까요? 좋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고 이 일주일 동안의 힘든 일들이 요것만 버티면 된다. 그죠. 그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만약에 앞에서 저 젊은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더라도 네, 나는 좀 이따가 나갈 건데 나는 좀 이따 놀 수 있어. 근데 하루에 한 30분씩 2번 정도라도 뭔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무려 25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 승마장. 대표적인 앙숙은 렉스와 고양이들인데요. 견사 앞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때문에 예민한 렉스. 말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보이는 즉시 무조건 달려들 태세. 야, 너 그러다 말 뒷발로 차이면 죽어. 말이 얘를 쫓아서 사과밭으로 쭉 들어갔었는데 꽹 소리가 나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막 갔더니 말이 입으로 잡아서 던졌더라고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말 되게 착한 줄 아는데 말 뒷발로 차여도 죽고 맞아요. 말 무는 힘도 엄청 세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들 많이 네. 공격을 했어요. 네.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 있던 들개랑도 큰 싸움이 있었고 제가 개도 몇 마리 죽였고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부터는 더욱이 더 그 누군가가 자기한테 으르렁거린다든지 이런 거 도전하는 거에 대한 용서가 없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네. 개들의 행동 쪽은 유전적인 부분이 강해요.
렉스가 나보다 작은 동물이 빠르게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스위치가 빵 켜지면서 나는 쟤를 쫓아가야 돼. 나는 쟤를 물어야 돼. 선조들의 그런 행동들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코딩돼서 태어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렉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걔도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다. 사람처럼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면 사람 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어떠냐. 저는 렉스가 치매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 성향 자체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니까.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유기견이었잖아요. 어렸을 적에부터 말을 받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고 고양이들과 이 꼬물꼬물 할 때부터 고양이랑 같이 살면 그거는 아 얘는 내 가족이야 라는 인지가 생기는데 한 7, 8개월 지나서 처음 만나는 동물은 적일 거야. 나는 쟤 없애야 돼. 맞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저 아이의 어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산책도 쉽지 않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칭찬받을 만한 게 그래요? 렉스는 입막의 의무견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전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의무견종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님처럼 아 뭔가 방금 그 마음 자세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줄 이중으로 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힘드신 거죠. 이럴 때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 중성 안 돼 있잖아요. 중성 안 돼. 그때는 네.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나이가 거의 10살에 수술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심장이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주사를 맞춰보고 1년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얘 행동이 물론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 습관적으로 뇌에서도 길은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줄어지는지 네. 네. 얘가 조금 더 편해하는지 이거는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화가 조금 덜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사냥 본능 공격성에 대해서. 근데 되게 억울할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한 50년 전 살았으면 굉장히 좋은 사냥개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시골에서 쥐 다 잡아주고 그죠. 내 가족을 지켜주고. 가족 다 지키고 내 영역 자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계획인 했을 것 같아요. 네. 렉스의 솔루션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잘 놀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망부석이 되는 스팟. 안 들어오려고 해요, 네, 안 스팟이. 사람이 이렇게 손이 가는 걸 무서워해요. 무서워. 아예 손을 안 탔어요. 아, 여기서 안 움직이는구나. 여기서 안 움직여요. 어렸을 적에 사람의 스킨십을 많이 받아보고 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뭐 우리가 뭐 그냥 진보 보수라고 본다면 쟤는 뭘 것 같아요? 소심, 보수. 보수. 네, 보수적인 아이죠. 보수적인 아이들의 특징, 내가 안 해봤던 거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실내에서 안 살아봤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편한 애가 누굴까요? 저 루비. 쟤예요. 네, 왜냐면 걔들은 얘도 편하고요. 동물들은 불편할 때 쓰고요. 약간 긴장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앉아요. 그 다음에 엎드려요. 그 다음에 고개를 떨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워버리죠. 스파시는 계속 앉아있다가 엎드렸어요. 근데 고개는 떨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더니 고개는 잘 안 떨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발 하나라도 여기 올려놓으려고 해요. 텍타일 센시티비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네. 되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발톱은 엄청 짧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기 네, 네, 때문에 맞아요. 발톱은 엄청 짧을 거라서 발바닥에 좀 이 미끄럽지 않은 거 요즘 있어요. 신발 같은 거. 아니요, 발라주는 거. 발라주는 거. 네, 그런 걸 하면서 여기에서도 걸을만 하다라는 자기 경험을 좀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네. 계단을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여기,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하고 여기 마지막에 간식을 둬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그리고 나서 이걸 점점 넓혀가요. 간격을. 그러니까 맨바닥을 밟는 경험을
조금씩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훨씬 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사실 렉스가 가장 마음 한켠에 맞아요. 아니면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 좋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걸 같이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첫 번째, 승마장에서 렉스만을 위한 공간을 찾을 건데요. 바로 와이어 설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이나 이런 거랑 좀 떨어져 있고 입체적이기도 하고 저는 좋겠는데요. 여기 아주 좋은데요. 더 공격적이 되는 게 뭔가 방어막이 있으면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펜스가 쳐져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프러스트레이션, 좌절감.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간다. 화가 더 나가거든요. 게임 지는 것처럼. 네. 밑에도 경치도 좋고 예, 일단은 뭐 앞이 확 튀니까 해도 잘 듣고. 네. 여기로 한번 해보시죠. 네. 어마어마한 렉스의 힘을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고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까지. 과연 어떤 공간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 고개에 목줄 걸어보면 네. 엄청 얇습니다 그게. 여기에 닿는 줄이 아까 와이어 줄 있잖아요. 네. 그 와이어 줄을 연결해야죠. 네. 이거는 절대 안 터져요. 드디어 렉스를 위한 맞춤 공간 완성! 어때요? 꽤 근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저 면적보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냄새 맡으면서 폭신폭신한 거 땅이니까. 밟아보면서 냄새 맡고 햇빛도 더 많이 받으면서 좀 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입마개 하지 않은 잘생긴 렉스는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렉스 산책을 한번 네.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데리고 나가볼까요? 이렇게 이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어이구. 당연히 싫지. 아니. 렉스야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우와. 입마개부터 난관이네요. 근데 사이즈는 잘 맞춰 놓으셨어요? 젠틀 리더도 착용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파란 줄이 보조줄이 되는 거고 이제 젠틀 리더에 달린 줄이 우리의 메인. 컨트롤 줄이 되는 거죠. 옳지. 렉스가 좀 더 편하게 산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냄새 맡을 때는 줄 이렇게 하고 계지 마세요. 아, 힘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네.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할 땐 줄 풀려놓게. 이런 느낌을 배려를 좀. 네. 신났어. 좋나 보다. 렉스야 어때? 신났어요. 재밌지? 냄새도 계속 바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밤에 야생동물도 엄청 많이 오고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런 즐거움들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관절이 약한 렉스에겐 오르막길을 추천합니다. 이때 갑자기 돌변한 렉스. 안 돼. 아, 고양이가 놀러 왔구나. 자라나 구경하러 온 거야? 그러면 교육 좀 도와줄래? 얘가 벌써 저기 꽂혔죠? 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 팔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다리만 움직일 겁니다. 가자.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극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상태에서 안 돼. 기다려. 막 바디 블로킹. 아니에요. 얘가 뭔가에 반응이 왔을 때 내 힘 세. 너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 보호자 리더십을 줄로 인한 보호자 리더십을 높이는 게 헐나요. 다시 고양이를 보자 냉정하게 돌아서는 설쌤. 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가서 다시 앉거나 기다리면 줄 느슨하게. 고양이 보고 있잖아요. 네. 인게이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디스인게이지 할 수 있으면 최고. 그래서 디스인게이지가 됐을 때 보상.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짖으면서도요. 줄 느슨해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진정하다가도 다시 공격성을 보이면 뒤로 물러나 앉아. 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당기고 있으면 애들은 계속 긴장해요. 네가 내 말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 그렇죠. 옳지. 보상은 뭐니 해도 그렇지. 맛있는 간식이 최고. 잘했어. 없을 땐 무한 칭찬으로 대신해 주세요. 잘했어. 아이 착해.
이게 예전에는 너무 힘이 세서 네. 더 힘들었을 것 맞아요. 같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얘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어, 산책하면서 맞아요. 이 안에서 고양이들이랑 이거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엔 보호자 차례. 그렇죠, 그렇죠. 줄길이 아주 잘하십니다. 렉스도 연습하다 보니 집중력이 좋아졌는데요. 줄다리기 하듯이 끌고 가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맞아요. 이 느낌이 중요해요. 아, 지금 팔 하나도 안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리로 엉덩이로 아. 얘가 딸려오는 느낌이 났죠. 네. 얘가 고양이 보거나 그럴 때 그냥 가자 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얘가 난리를 치든 뭐 하든 그냥 줄다리기에서 타이어 끌고 오는 것처럼 탕탕이 아니라 이렇게 끌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줄 잡았을 때는 고양이 보고 흥분 맞출 거예요. 얘 이제 힘들대. 렉스야, 아직 안 끝났어. 와이어 체험하러 가야지. 과연 렉스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젠틀 리더도 풀어줄게. 편하게 해봐. 편하게 놀아봐 이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렉스. 어색하지만 미소를 띠는데요. 렉스야, 즐겁지? 재밌지? 얼마 만에 자유일까요? 퍽퍽한 것 같아. 묶여 있는 거가 아닌 거의 차이가. 아유, 풀 뜯어 먹는다. 얼마 만이니?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아, 나쁜 거 아니에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색함도 잠시. 와이어에 완벽 적응한 모습.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거야? 이런 모습 좀 보고 싶었거든요. 쉬는 건가요? 이게? 네. 아, 이제 아까보다 안정적이게 아.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와이어 포인트들이 몇 개 더 있어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네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한두 번씩 나와서 오늘은 여기 왔다가 뭐 내일은 다른 포인트 가서 묶어놓고 좀 편하게 네네. 냄새 좀 맡고 있다가 한 2~30분씩만 이렇게 콧바람 좀 쐬도 훨씬 더 즐거울 거거든요. 렉스 오빠 보러 루비가 놀러 왔어요. 어머, 나 잡아봐라 놀이하네. 지금 이 표정 제일 좋네? 역시 약간 얘 남자인데 쟤 완전 여자이니까. 루비. 둘이 이렇게 친한 사이였어? 아, 어이 좋아. 너무 어이, 좋아. 이기는 거 아니니? 우리 루비 털 어이, 내리고 아씨. 털 내리고. 루비가 꼬맹이였을 때 렉스가 종종 품어주었다는데요. 다시 사이 좋은 남매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한테 혹시 피해를 줄까봐 아니면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네. 네, 표정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솔루션을 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렉스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보호자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렉스에 대한 마음도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졌어서 저는 남아있는 우리 렉스의 견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어휴, 솔슴 고마워요. 렉스의 행복은 지금부터. 견생낙원 승마장에서 무법자였던 과거는 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살아가길 언제나 응원할게. 렉스야, 행복하자.